거기서 제가 돌고래 찍은 거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드린 건데 제 와이프한테도 아직 안 보여줬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딱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끊었죠. 너가 지금 얼마 받는데 선원 양성만 하면 해사대학이 좀 접어지고 일반 대학교도 막 붙으면서 엄청나게 큰 종합대학교가 됐는데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어딜 가나 좋냐?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인도양입니다. 마다가스카르와 리유니언 사이 쪽 지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로 라방 되죠. 저저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라방 했었죠? 지금이 두 번째고. 아이고 뽀나치님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쏴주시고 BK님이 저번에 해적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해적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런닝 그래도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밖에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아서 지금 창문도 지금 커튼 쳐놨죠?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계속 오고 롤링도 조금 있어서 밖에는 못 나갔고 안에서 이제 좀 트레드밀 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스타링크 얘기도 조금 할 건데 그 스타링크가 있어서 정말 옛날에 저 실습할 때만 하더라도 편지 써가지고 항구 들어가면 이제 가족한테 보내고 제 동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손편지 받은 동생이 있거든요. 제 친동생과 친척동생들한테도 항구 들어가서 편지 써가지고 미국에서 날려가지고 그 당시에 제 막내 동생이 육군 군대에서 있었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 제 편지를 받고 엄청 감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옛날엔 진짜 손편지 써서 보냈어요. 항구에 기항하면. 근데 지금은 스타링크가 되니까 지금 라방도 스타링크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속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거의 4G 속도로 나오니까 옛날에 배 타셨던 분들이 지금 타시면 완전 뭐 격세지감이죠. 큰 배 흔들리냐고 방금 여쭤보셨는데 큰 배 흔들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보이세요? 틀어드릴게요. 큰 배 흔들리는 거. 이거 지금 양쪽으로 20도씩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20도 흔들리는 거고 바다 끝이 이제 또 내려가고 하죠. 이거 양쪽으로 20도씩 이거 근데 20도씩 흔들리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이렇게 흔들릴 때 배에서 가장 높은 곳인 브릿지에 서 있으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자 보셨죠? 큰 배도 흔들립니다. 답변이 됐죠? 저도 얼마 전에 월드컵 봤습니다. 스타링크 되니까 월드컵 다 볼 수 있고 선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재수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 팬이셔가지고 학생들을 4명이나 해양대에 보내셨다고. 와, 잘하셨습니다. 저도 삼수에서 해양대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에 메리트가 좀 괜찮죠? 해양대 괜찮아요. 자, 영상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울산에 돌고래 많은 거 아시죠? 고래고기도 먹기도 하고 울산 사람들이 돌고래를 타고 출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돌고래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돌고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케이프타운이에요. 희망봉. 요 이제 밑에 남아공 쪽에 있는 가장 끝단에 있는 희망봉 쪽에 돌고래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서 제가 돌고래 찍은 거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드린 건데 제 와이프한테도 아직 안 보여줬는데 굉장히 희귀한 영상인데 여기 보이시죠? 끝에 점프 뛰는 거 보이시나요? 화질이 좀 안 좋을라나?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면 주변에 돌고래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엄마 돌고래, 애기 돌고래 할 거 없이 막 엄청 무리로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막 경주합니다. 엄청 귀엽죠? 뛰잖아요. 여기. 케이프타운에도 돌고래가 많이 있고 얘네가 이렇게 뛰다가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배랑 붙어서 뛰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 돌고래들이 가까이 온 거. 좀 정말 가까이 오긴 합니다. 저녁에 카메라 뒤에 켜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막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희망봉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막 쉬고 있었는데 여기 뛰죠? 여기 바로 옆에까지 와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돌고래 지금. 여기 뛰죠? 근데 돌고래가 배를 못 따라와요. 배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일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돌고래 보면서 지친 마음을 좀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제 월급은 저는 유로로 받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달러로 받는 데도 있고요. 유로로 받는 데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인 페이 스케일이 그 국적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이 돼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 받고 있어요. 한국인이 저희 회사에서는 유로로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유로 지금 많이 올랐죠. 1,750원인가? 달러도 1,550원까지 오르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딱 유로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저희는 당연히 월급이 그만큼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 떨어지면 또 금액이 떨어져요. 지금부터 이제 8시 됐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 또 말씀드리고 이거 끝나면 또 질문 조금 받고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뭐였냐면 선원들이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돈을 얼만큼 벌었었나 한 배를 타고 오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고 했는데 얼만큼 벌었었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옛날엔 그렇게 많이 벌었다. 알겠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얼마 벌어? 요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딱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끊었죠. 너가 지금 얼마 받는데? 근데 제 월급을 깔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도 있고
제가 월급을 깔 수는 없고 저희 현재 선원들이 보통 얼마 정도 받는다더라. 그리고 해외에 나온 항해사들, 기관사들은 얼마 정도 번다더라. 요거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026년 그리고 이 이후에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로 근무를 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 없을까를 좀 말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사연들 많이 받았죠? 저번에도 구독자 사연을 몇 개 읽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 3개 정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구독자 사연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영상 게시물 보시면 이제 링크가 달려 있어요. 거기 링크로 간단하게 자기 사연 넣어주시면 제가 뽑아가지고 매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왕든직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느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앱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이 아무것도 안 되신 분인가 봐요. 너무 자주 마주치는 자극적인 것들을 좀 피해서 좀 더 색다른 채널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듯합니다. 항상 보면서 다음 생에는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대리만족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나도 배 타면서 저렇게 낭만 있는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대항해 시대 뭐 항해사 이런 직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구독자 지금 거의 10만 다 돼가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항해사 선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 거의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자,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질문이 있다기보다 비타민 C님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잊었던 어릴 때의 꿈과 낭만을 떠올리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몇 줄 남깁니다. 항상 몸 조심하시고 있지 어딘가 저처럼 응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바다나 어떤 이런 낭만 있는 직업, 제 채널이 막 엄청 자극적인 것들을 엄청 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 조용한 브이로그, 밖에서 그냥 바다 구경하는 거, 뭐 이런 신기한 얘기들을 하는 채널인데 이런 잔잔한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으로 수산대학교 대학 중인 사람입니다. 학점은 4점대고 토익은 아직 없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양대 편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3학년이 되기까지 한 학기 앞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를 나오면 요즘도 차이점이 많은가요? 이거 굉장히 항상 이쪽 관련 업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여기도 교수님, 해양대 교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해양대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한국해양대학교와 그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일반 대학에서 항해사 기관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 정도를 조그마씩 만든 데도 있어요. 군산대도 있고 제주대도 있고 해양대학교만 보자면 이제 두 군데입니다. 해양대학교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관학교 같은 데요. 근데 해군사관학교가 두 개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 하나 있고 목포에 하나 있는 다른 학교예요. 근데 어느 곳이 좋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두 학교가 역사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선원 양성을 원래는 했다가 선원 양성만 하는 해사대학이 좀 접어지고 일반 대학교도 막 붙으면서 엄청나게 큰 종합대학교가 됐는데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어딜 가나 좋냐라고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맞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판만 보고 가는 시대는 정말 지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해양대도 아니에요. 해양대도 아니고 해사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해외 선사로 취업했거든요. 20살짜리 여자애가. 그 친구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김친님. 현재 26살 개발자로 일하시는 중입니다. 저도 선장님처럼 해외로 나가서 항해사가 되고 싶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션 폴리텍을 갈지 해양대학교 편입을 갈지 고민입니다. 그전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릴지 알겠죠? 오션 폴리텍은 여러분 부산에 있는 단기 양성 기간이에요. 원래 해양대학교는 4년을 다녀야 항해사 기관사가 될 수 있는데 오션 폴리텍은 해양대학교와 같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2년이면 됩니다. 1년 반인가? 2년인가? 굉장히 단계예요. 그래서 해양대학교가 사관학교라고 치면 오션 폴리텍은 3사관학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2년은 뭐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나머지 2년을 오션 폴리텍에서 다니면 뭐 이렇게 되고 하는 단기 양성 기간인데 오션 폴리텍 가도 잘 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거기도 실력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오션 폴리텍도 이제 양해양대만의 양대 산맥의 균형을 좀 깨려고 해양수산 연수원 오션 폴리텍 교수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거기 나와도 상위권 분들은 다 뭐 HMM이고 LNG 회사고 다 갑니다. 잘하세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나중에 외국으로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2019년에 첫 한국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16분 계십니다. 한국인 16분 계세요. 근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출신이 다 다양해요. 해양대도 있고 해양대 아닌 분들도 있는데
회사에서 딱 1차 서류를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목포양대학교 출신이네? 오션폴리텍 출신이네? 볼 것 같아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지, 면접은 잘 봤는지, 그 다음에 그 선종 경험은 있는지 이런 걸 보지 출신을 보지 않아요. 특히 외국으로 나올수록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더더욱 저는 그런 게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션폴리텍을 해양대보다 오션폴리텍을 가는 게 훨씬 좋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 단언하는데 20대 후반 정도, 한 27세 이상부터 30대 초반까지는 해양대 가서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늦고,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열심히 해서 오션폴리텍 가면 단기간에 그걸 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션폴리텍 가야지. 저 같아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나이로 만약에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전 무조건 오션폴리텍 갈 것 같아요. 해양대 안 갑니다. 해양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 20대 초중반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는 그래도 해양대라는 곳에서 처음부터 쭉 4년 동안 길게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굳이 나이가 조금 찼는데 해양대를 가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다 이제 나와서 배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면 다 그런 말 해요. 굳이? 해양대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해보면 굳이 그렇게 시작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실력입니다, 실력. 네 번째까지 제가 준비했네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구독자 네 번째 사연. 잉야님, 고민이 있습니다. 기관사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고모신 남친의 이야기입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할까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시는 여자친구분을 기다리는 고모신 남친이래요. 남친이 육상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힘들죠. 장거리 연애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로서 배를 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평등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배라는 곳이 굉장히 특수하기도 하고 몸으로 일을 하는 쪽이에요. 기관사 쪽은 더. 그래서 여자분들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그건 현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애를 갖는다는 어떤 패밀리 플랜이 있다 보면 출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를 타는 게 가능할까?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나중에는 일단 결혼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애를 가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좀 다른데, 애를 가질 생각이 있으면 여자친구분은 어느 순간 무조건 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관사로서 좋은 경력을 갖고 나중에 육상직으로 돌리실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 트랜지션을 잘 계획을 둘이 잘 하신다면 결혼까지 가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배 타면 연애 가능해요. 배 타면 결혼 못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제가 단언하는데, 제가 14년간 배를 타면서 배 때문에 결혼을 못 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배 타신 분들 중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은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배를 타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삼는다던가, 남들이 봤을 때 배 타니까 결혼을 못 했지라고 하는 건데, 1년에 배 한 번 타면 1년 6개월씩 배 타시는 어선 타시는 분들도 결혼 잘 하십니다. 그래서 배 타는 게 결혼을 못할 이유는 전혀 아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서는. 자, 이번에 한번 메인 주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주제, 그래서 배 타면 얼마 버는데? 라는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저번에 말씀드린 걸 한 1분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장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돈 얼마나 벌어요가 40%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면 도대체 얼만큼 벌었는지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상 평균 임금의 약 20배를 벌었다, 선장이. 그래서 지금 육상 월급이 평균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20배면 6천만 원이죠. 송출 선장들이 한 달에 6천만 원씩 벌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타면 무조건 한두 채는 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 번 배를 타고 오면 아파트를 산다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이 절대 아니고 점점 육상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배를 탔을 때 받는 금전적인 메리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받는데?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맛배기로 이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라고 이제 해수부 산하기관이에요. 거기서 한국 선원들의 임금을 통계내는 게 있어요. 매년 냅니다. 매년. 거기 사이트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요거를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시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외항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다니는 내항선, 그리고 먼 바다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선, 아니면 요 근해에서 어업하는 영근해 어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아니고 해외에 취업한 상선, 그리고 해외에 취업한 어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섹션 안에도 선종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 선종 안에서도 직급별로 다 나눠져 있고, 선장부터 뭐 OS까지 얼마 받는지 평균 임금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냅니다. 여기 내는 게 있어요. 잘 보면 제가 지금 승선하고 있는 쪽은 해외 취업 상선 쪽입니다. 해외 취업 상선 쪽이고, 우리나라에서 해양대학교나 뭐 일반적으로 해양고등학교나 나오면 외항선이나 내항선을 타게 되는데, 해양대 같은 경우는 외항선을 타게 됩니다. 외항선과 해외 취업 상선만 볼게요. 자, 외항선 보면은 월 평균 임금이 단위가 1,000원입니다. 884만 8천원. 한 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9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요게 방금 이제 댓글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선했을 때만 받는
월급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육상 휴가 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9개월 타고 3개월 쉰다고 하면 국내 기준으로 9개월 탈 때만 평균적으로 그 선원들이 모든 직급의 평균을 냈을 때 외항선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취역 상선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깝죠. 네, 1000만 원에 가깝고 여기 잘 보시면 어선 보세요. 원양 어선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선 같은 경우는 그 보합제라 그래가지고 그 어업량을 일정 어업량 이상으로 받으면 퍼센티지로 받아요. 직급마다. 그래서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더 받는 구조라서 여기는 평균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돈은 굉장히 많이 받죠. 어쨌든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업종별, 그러니까 선종별, 방금 보신 외항상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선 중에서 여러 가지 선박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박의 종류가 있는데 컨테이너선도 있고요, 자동차 운반선, 뭐 벌크선, 그죠? 여러분 뉴스에들 많이 보시는 그런 거고, 제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가스 운반선, LNG선, LPG선, 그리고 유조선. 요즘에 호르무즈 막혀가지고 못 나오는 배들, 거기 유조선 많죠? 그런 배들이 얼마 정도 받냐? 선 종별로 또 나눈 게 있어요. 보시면 자파선 같은 경우는 840만 원, 컨테이너선 820만 원, 유조선 920만 원, LPG선 880만 원, LNG선 1000만 원, 케미컬 960만 원, 자동차 운반선 1100만 원이 나요. 와, 자동차 운반선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평균치기도 하고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워낙 많고 정말 좋은 가장 탑티어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MM 이런 경우와 더 밑에 있는 좀 조그만 외항상선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것과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평균치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뭐 냉동운반선 700만 원, 여객선 640만 원, 예인선 560만 원, 기타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요 사이로 보시면 돼요. 한 달 승선했을 때 이건 직급별로 나눈 게 아니고 그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월급을 그냥 그 머릿수로 나눈 거죠.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거. 직급별로 그러면 얼마 받는데. 선박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인 뭐 매스맨부터 가장 높은 직급인 선장까지 있죠. 그 직급별로 얼마 받는지 나오는데, 자, 외항상선의 직책별. 선장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1항사 900만 원, 2항사 600만 원, 3항사 580만 원, 그리고 기관장 1200만 원, 1기사 930, 2기사 620, 3기사 540 이렇게 있죠. 당연히 한국인들 기준이고 선종별 상관없이 그냥 모든 직급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승선하고 있는 요 LNG선, 외항상선 쪽 국내 회사 기준입니다. 국내 회사 기준으로는 자, LNG에 승선하는 선장들이 얼마 받냐? 여기 보면 1,700만 원 나오죠. 1,700만 원 정도 선장들이 받고 1항사 1,200만 원, 2항사 730만 원, 3항사 670만 원. 와, 3항사, 2항사 엄청 많이 받네.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외국 선사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요. 어쨌든 자, 기관장 1,700만 원, 그래서 1기사 1,200만 원, 2기사 730만 원, 3기사 7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관급이라고 하는 항해사 기관사 사관급들은 1,700만 원에서부터 한 6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LNG선들의 직급별 평균 임금입니다. 2025년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받는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계약직 기준입니다. 계약직 기준이어서 9개월 동안 승선하면 9개월 동안만 이 정도로 평균으로 받고 나머지 쉴 때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요.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쉴 때는 아예 안 받고 승선할 때만 몰아서 받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휴가 때 뭐 70%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90%만 받는 회사도 있고 100%다 받는 회사도 있고 막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평균치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해외 선사에서 직급별로 LNG들이 얼마 받는지 입니다. 이 회사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3개월 승선하고 3개월 쉬어요. 근데 해외 선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받는다에 대한 거가 이제 링크드인에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마스터 같은 경우는 24,000불에서 26,000불. 지금 원화 기준 1,500원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3,600에서 3,9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1항사 같은 경우는 이제 16K에서 18K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 그 다음에 2항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3항사 같은 경우는 900만 원에서 1,050만 원. 기관장은 선장보다 약간 낮는데 거의 비슷해요. 3,450에서 3,750. 이기사회 같은 경우도 위에랑 비슷합니다. 1항사랑 똑같아요.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 ETO는 전기기사인데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기관부에 속하는 전기 쪽 만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 13에서 14K 정도. 그 다음에 한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되고, 카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12K에서 13K,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기사가 4기사가 이게 이제 유럽식인데, 서드 엔지니어가 2기사고요.
fourth 엔지니어가 3기사인데 이분들도 위에 이제 2항사와 3항사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LNG 선사들의 대략적인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받는 테리프예요. 이 정도인데 이분들도 계약직 기준으로 이 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승선할 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요 반땡 치면 되겠죠? 그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옛날에 뭐 이제 1970년대, 8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죠? 그 당시에 한 달에 6천만 원 받는다 쳤을 때 지금은 이 정도 받으니까 뭐 옛날에 비하면은 월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거의 다 끝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해외 취업 관련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장단점과 어떤 거 조심해야 되시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좀 더 그런 시간을 좀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요일 되세요.